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네, 오늘도 미대오빠의 채널에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백조 이제 깜뽀르떼, 백조 깜뽀르떼. 어머나, 그거 좀, 백조 깜뽀르떼.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이제 판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드린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샘 측에서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거는 다 한샘이에요. 네. 이게 싱크볼과 이렇게 수전만, 수전만, 우리 아울 대표님이 요거 너무 좋다고 가성비 끝내준다고,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샘 적혀 있죠? 여전히 저는 한샘 대리점입니다. 하지만 인쇼를 너무 사랑하는 한샘 대리점이죠. 우리의 앞날은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저는 한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쇼를 특히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줄을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가지고 백조 깜뽀르떼 시공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간단하게 그 제품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슈티에 디자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슈티에 1257 제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동하는 거. 수압이 꽤 세게 나와요. 수압이 꽤 세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보시죠. 저희 실장님이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다음 동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손잡이. 감성.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에서 솔직히 아울 대표님이 저거 얘기 안 해줬으면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런 일종의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디테일 공유해주고 제품 알려주고 홍보해주고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더 좋은 거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쁘네요. 굉장히 이쁘네요. 난 그리고 저기 레버가 마음에 드네. 신선하네. 이런 스타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거, 타일은 이제 한 물이 좀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신 건지 아마 선택을 하셨겠죠. 여기 인조대석으로 이제 접어 올리면은 금액이 좀 나가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슈티의 제품이랑 이게 백조 깜뽀르떼가
고가의 제품이 아니에요. 예. 근데 가성비 굉장히 훌륭하니까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니까, 예. 앞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더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예. 움직임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지금 또 대리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사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당연히 있겠죠. 네.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본사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을 듯해요. 네. 그러니까는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대단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인 양. 예. 네. 아니 저도 뭐 정보는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좋은 소식을 전할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인쇼라는 한 개인, 한 휴맨이 이 인테리어 시장의 판도를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같이 모두가 동참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이죠.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네. 아야, 짧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주변 분들이. 근데 하다 보면 또 길어지잖아요. 아 참. 그래서 오늘은 그 리플 중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불과 한 금방 좀 전에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물론 다 이렇게 좀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신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저기 공개적인 뭐야 이 유튜브 상에 이렇게 내놓으신 거라 댓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적어주셨어요. 저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한데 인쇼가 하이엔드?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기초적인 인테리어입니다. 디자인? 제가 보기엔 그냥 돈 벌기 쉬운 한샘 자재 취급점처럼 보이네요. 평단가도 높은데 최소 YP 업체 디자인은 나와줘야 디자인 레이아웃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잡이의 정확한 역할, 붙박이장, 디테일과 위치, 내 집이라는 스토리, 편리하고 혁신적인 레이아웃, 이런 게 디자인이지 유행 탄다고 너도 나도 하는 거 동종업계 사람으로 그리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한샘 같은 기업을 원하시는 건지. 시기 질투가 아니라 현 상황이 웃겨서 글 적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히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 발전적인 대화로 흘러나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댓글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것도 저한테 힘이 너무 되고 너무 좋죠. 근데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저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괜히 이걸로 또 한 번 또 어그로 좀 끌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보고, 지금 인쇼가 등장하면서 한 개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연락들이 엄청 와요. 진짜 제가 뭐라고. 뭐 아시잖아요. 뭐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지. 근데 어그로를 끌어당기면서 인쇼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여기는 떡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상하면 뭐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나만 좋은 건가? 네. 아니요, 같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야죠. 네. 난 너무 그 댓글이 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분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화성에 있는 조명 그 제조업체 그 이사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그래서 인테리어 쇼 측에 좀 연락이 닿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저한테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서 좀 같이 좋은 쪽으로 협업을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인쇼에서 지금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레이아웃, 거기에 들어갈 어떤 소품들, 하드웨어들, 레이아웃에 필요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부족해요. 비규격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도 어떨 땐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수요를 미리 체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2인치 조명 있잖아요. 저희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인치 조명은요, 안전기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2인치 조명 안전기가 왜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예 3인치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안전기가 달려 나와 있는 게 많은데, 2인치는 나도 그러네, 이거 사람들이 별로 쓰질 않아서 그런가, 안전기가 안 달려 있어. 그러니까 안전기를 따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피도 커지고 설치하기도 매우 힘들어지죠. 안전기 자리를 또 따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라인 조명도 마찬가지죠. 불과 인쇼가 나오기 전에는 라인 조명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단가도 비싸고, 그리고 안전기도 따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쇼의 역할이 진짜 왔다봉인 거야, 진짜.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아니, 개발자들이 막 줄을 서잖아요. 개발해 주겠다고. 함께 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 막 고무적인 거예요.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이런 또 발전적인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댓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인쇼가 하이엔드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진짜 정말로 하이엔드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인쇼의 이런 행보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이엔드?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쇼의 디자인이 하이엔드? 완벽한 하이엔드는 아니겠죠. 근데 하이엔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하이엔드, 제가 카메라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장비 병자입니다. 장비 병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친놈이 한 번은 루어 낚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낚싯대, 릴, 이런 건 또 드립다 사. 잠시만요. 우리 전주에 계신 우리 대표님, 같은 일기 카톡이 좀 왔어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장비만 드립다 사는 거야. 그래놓고 한두 번 나간 다음에 안 나가네, 이런 장비병. 근데 무슨 말을 해야 그랬지? 카메라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옛날에 니콘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D100 기억나십니까?
D100, D200. 네. 그리고 캐논의 1D, 1DS. 난 진짜 1DS 디자인은 진짜 예술인 것 같아. 그 민머리. 네. 니콘은 그 남성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야, 캐논의 1D는 진짜, 디자인 아직까지 저는 그거. 네. 1D 막3, 1DS 막3, 막4, 막3도 디자인 참 예쁜데 싹 각져가지고.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그 하이엔드라는 단어를 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하이엔드. 하이엔드가 무엇이냐? 카메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이엔드급이라고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일종의 엔트리급? 근데 엔트리급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하이엔드라고 그러지 않나, 거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풀프레임 바디가 있고요, 1:1 바디가 있고 35mm 그 저기 센서,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크롭이라고 그래요, 자른 거. 그래서 그거 하여튼 뭐 설명이 하여튼 뭐 그런데, 카메라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저놈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인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기자 쪽으로 가면 막 초당 막 몇십 이런 거 있잖아요. 몇십이 아니라 막 8번 찍히는 거, 막 10번 찍히는 거, 막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 이딴만한 거. 예. 렌즈도 막 대포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예 전문가용은 플래그십이라고 해요. 플래그십 모델.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판매용이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 있잖아요. 상징적인 제품. 그래서 저변 확대가 많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를 플래그십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 하이엔드라고 그러는데, 그랬다고 해서 일반인 또 못 사는 정도는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사요. 근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다른 제품들이 뭐 200만원 할 때 그거는 막 7, 800만원, 돈 1000만원 했으니까요. 근데 플래그십보다는 밑에급, 그거를 하이엔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슈어가 얘기하는 하이엔드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극상의 퀄리티를 가진 인테리어의 시공 개념, 퀄리티, 소재, 마감,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재밌게도 이 디지털 계열, 그리고 그 공학 계열의 기술력에 대한 하이엔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저는 이 밀도도 높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과 연구와 시설과 자본이 없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계열이죠. 그래서 그게 뭐 엔트리급이라든지 뭐 하이엔드급이라든지 뭐 보급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게, 저는 인테리어 쪽에 더 맞는 단어이기보다는 이런 하이엔드가 어떤 그 진짜 기술 집약적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술을 탁 쳐가지고 그 급을 만드는 계열에서 운용되어지는 게 맞는 듯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하이엔드라는 게.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인테리어 기술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플래그십입니다. 플래그십 개념의 어떤, 아니면 뭐 하이엔드 계열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목수가 물론 경력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벽을 칠 때 석고를 칠 수도 있고 MD를 칠 수도 있잖아요. 합판을 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을 만든다. 하이엔드급 인테리어야. 근데 거기에다가 기초 자재라든지 베이스가 되는 자재를 박을 때 좋은 자재를 쓰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고밀도 MDF 같은 거를 쓴다거나,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기술, 그러니까 그런 하이엔드 제품군이라고 했을 때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범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한테 누가 1,000억을 줬어요. 그럼 이거 지금 갤럭시거든요. 이 갤럭시 만들 수 있습니까? 1,000억을 줘도 못 만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기술, 설비, 노하우, 테크놀로지 같은 거, 그게 적용되어 있는 계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이엔드라고 했을 때 저는 뭐로 나뉠 수 있냐면은, 물론 훌륭한 디자이너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진짜 하나하나 요소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탁탁탁 넣는 것도 하이엔드급의 정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재에 있어서도 근데 소재가 굉장히 평준화돼 버렸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이엔드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수공예 쪽으로 간다던가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더 이제 하이엔드 계열이 나오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학이라든지 제품 쪽, 테크놀로지 쪽에서 사용하는 이게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인수가 하이엔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하이엔드 맞지 않나요?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공 비율을 높인 것들, 굳이 이제 진짜 완전히 높은 거를 하이엔드라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하이엔드가 어쨌든 주절주절 말이 많은데, 하이엔드가 완전 최상위 인테리어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인쇼가 하이엔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인지하고 계신 하이엔드는 거의 인테리어의 아주 최상위, 진짜 한 뭐 0.1%의 어떤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적용되어지는 기술, 거기에서 적용되어지는 자재, 거기에서 그것을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인쇼가 최상위 0.01%의 그런 하이엔드급,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이엔드를 그 엔트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는데 아주 그러니까 금딱지를 발라놓는 그런 좀 과한 어떤, 아니면 진짜 좀 뭔가 IoT 기술이 그냥 푹 농축되어 있는 정말로 그 커스터마이징 그 계열로 가기 일보 직전의 어떤 그런 느낌적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하이엔드가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진짜 말 더럽게 어렵게 하네. 네.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은 콩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이 대화할 수 있는 주제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야.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인쇼의 어떤 이런 디테일을 보고서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인쇼가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람을 막 칭송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고요. 나는 이분이 진짜, 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개인이 지금 이러고 있냐고요. 개인 인테리어 업자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있냐고요. 인테리어 계열에서 우리 뭐 앙드레 김 선생님이라든지 패션 쪽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스포츠 스타라든지. 근데 한 명의 개인이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이엔드라고 어떤 분은 아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 거기 있는 계열의 그분들은 이미 그런 걸 평범하게 해왔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금액으로 치면 좀 그렇지만 평당 350에서 400, 500 막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죠? 평당 돈 1,0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계신 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하이엔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선한 공법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공법이 사실적으로 하이엔드급, 우리가 그냥 상상할 만한 그런 하이엔드급 공사에 적용되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딱 느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니를 예로 드셨잖아요. 인쇼가 시그니엘, 나 이런 데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도면 하이엔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그니엘보다 더 하이엔드. 시그니엘 얼마죠? 시그니엘 얼마지? 아파트가 얼마죠? 시그니엘 서울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 모르겠네. 이건 좀 잘 나오지도 않네. 이거 시그니엘이 오피스텔 월세가 1,600만원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마 집값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 그거를 충분히 하이엔드라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이엔드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기법과 공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어떤 디자인 감성. 그래서 그게 하이엔드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거를 이제 일반급으로 떨어뜨린 거죠. 오픈을 한 거죠. 거기서 쓰이는 디테일이라든지. 아닌가요? 난 그건 모르겠어. 시그니엘 뭐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소재는 확실히 비싼 걸 쓰겠죠. 아주 상위로 가면은 뭐 키친바우도 급을 안 쳐준다고. 키친바우가 서울에서는 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그런다고 하니 5분의 1 가격이라고. 얼마나 싸냐고. 그래서 아마 요런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하이엔드?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우리 일반 인테리어 쪽에서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인테리어가 소수의 어떤 그런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가격 정책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급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급 자체가. 왜 디지털 카메라 보면은 뭐 보급형, 뭐 중급형, 뭐 준 전문가형, 뭐 플래그십, 하이엔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개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막아놓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초당 뭐 몇 초 찍히는 거 막아놓고, 원래 뭐 8,000분의 1초가 찍혀야 되는데 뭐 4,000분의 1초밖에 안 되도록 막아놓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저기도 그렇잖아요. CPU도 그렇잖아요. 컴퓨터 i7 있고 i5가 있고 i3가 있잖아요. 일부러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딱 책정해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i7이면 이 정도 프로세서, 이 정도 오케이. 개념적으로 있잖아요. 그 성능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금액에 대한 어떤 그 금액에 대한 그 금액군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부르는 게 그냥 값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이엔드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거 하이엔드 맞지. 이거에 대한 논쟁 자체가 있지 않았던 시장이 인테리어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누군가는 이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논쟁거리를 만들 만큼의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인쇼다. 예. 인쇼보다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 많겠지. 왜 없겠어요. 예. 그래서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기초적인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야. 예.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여기에 대해서도 나도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야. 이게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는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 정확하게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고민할 이유가 없어. 고민할 이유가 없어. 나는 그래서 인쇼 대표님이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를 제시를 해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몰딩을 없애라. 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쇼 대표님이 하는 현장 이제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공법이라고 저는 그냥 얘기할게요. 하이엔드 공법을 낮췄어. 그래서 도장이라는 거를 소개시켜줬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은요, 이제 인쇼 대표님이 어느 회사에 계신지는 아시죠? RVD 스페이스입니다. 네. 알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그럼 평당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적은 평수는 200만원. 그리고 큰 평수로 가서 한 15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긴 샷이 제외예요. 그리고 확장 제외예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크게 바뀌면 거기서 또 추가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재에 따라서 뭐 싱크볼, 수전, 액세서리, 뭐 필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인쇼 스타일은 싼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그게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라는 걸 제시를 해주는 거죠. 딱. 그러니까는 아울 대표님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분이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디서 만나면 그 디자인 모임에서 만났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만나서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서로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둘이 이렇게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인쇼 스타일로는 평당 200이 넘어버리네, 어떨 때는. 그럼 좀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9mm 문선. 근데 9mm 문선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에이씨, 저거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시던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9mm 문선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도화지 같은 인테리어는 여전히 유지하되 단가를 떨어뜨려 줬잖아요. 그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기초적인 인테리어. 기초로 들어갔잖아요.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이러면서 기존에 구경하는 집 덕지 붙여놨었잖아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금액을 비싸게 해가지고 도장, 필름, 심지어 아니어도 돼. 도배로 해도 돼.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기초적으로 다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초적으로 거품을 다 빼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쇼는 도장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몰딩을 없애는 행위를 하면서 막 위치도 바꾸면서 레이아웃도 바꾸면서 확장도 하면서 어쨌든 아주 싸게 만들 수 없는 한계는 있었던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게 어쨌든 도화지라는 원초적인 걸로 돌아가게끔 해줬잖아요. 이 시장을 화이트 베이스로 기초적인 인테리어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살아요? 여기서 홈 데코레이션이 사는 거잖아요. 또 그럼 이런 기초적인 인테리어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존 인테리어 업자분들한테도 장점이 있다고 봐요. 나는 인쇼는 못 따라하겠어.
아 저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9mm 문성 같은 걸로 밝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디테일은 좀씩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는 홈 데코레이션 개념을 고객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내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디자이너를 뽑으시라고. 네. 이게 여기 대해서도 이게 한 줄에 이게 문장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개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기초적 인테리어. 네. 근데 또 거기서 라인 조명. 선이잖아요, 선. 점선면 할 때. 그리고 2인치 조명 3개, 빠바방. 점, 선. 그리고 화이트 베이스, 면. 디자인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전공하신 분들. 점선면. 네. 그 공간. 네. 그리고 구성, 조합. 가장 기초적인 걸로 진짜 감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게 진짜 맞아요. 기초적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점선 면만 가지고 감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뭐가 이제 나와요? 디자이너의 역량이라든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게 공론화될 줄이야. 근본적으로 학교에서만 떠들던, 네, 디자인 학과에서만 떠들던 그런 개념이 이제 상업 인테리어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끔 하는 요소로서 이제 자리가 잡아져 가는 거예요. 대박이지. 큰 꿈을 안고 졸업을 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직장도 없고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똑같은 쳇바퀴 그냥 적당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빠 촬영 좀 금방 들어갈게. 안녕. 네. 야 그거 뭐 다 저기 아빠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야. 금방 들어갈게. 미안해.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는. 디자인 제가 보기엔 그냥 돈 벌기 좋은 쉬운 한샘 자재 취급점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보신 거예요. 한샘이 추구하는 거랑 인쇼가 추구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저는 한샘 대리점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운영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수뇌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걸 전달받았어요. 이분들도 기업화되어 있지만 IMF 때 뭐 회사도 많이 그죠? 구조조정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 기업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 거로 저는 느꼈어요. 네, 느꼈고 대신에 녹록하진 않아요. 따라가는데 녹록하진 쉽지 않아요. 네, 빡셉니다 아주. 네. 때로는 본사의 갑질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어떤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몸을 담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청년들, 한샘 소속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리하우스 디자이너 분들 저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점 대표님들, 그리고 모두 다 가장이고 남편이고 또 어머니고 딸이고 아들이고, 그래서 기업이 인정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화되고 그 기업 문화라는 게 있고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대중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태되는 거죠. 그 기업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고요. 어쨌든 한샘은 한 명의, 그러니까 한샘 리하우스는 한 명의 RD 리하우스 디자이너가 최대 4개, 5개까지 현장을 관리, 발주, 영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멘탈 터져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또 그걸 극복하고 하는 인간들도 있어. 아, 독해. 예. 본사도 독한데, 독한 RD들 많습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네. 근데 너무 젊음을 갈아 넣진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RD분들을 그냥 소모품으로 여기는 대리점 점주와는 일하지 마십시오. 네. 소통 충분히 하고 좀 마인드가 좋은 대점에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점 우리 대표님들도 좋은 환경과 급여 정책과 그런 걸 좀 만들어주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뭐 대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돈 벌기 좋은 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이에요. 돈 벌기가 좋아야 됩니다. 돈 벌기가 나쁘면 안 돼요. 정말로 잘 보신 거예요. 개인 사업하거나 뭐 법인 사업자나 어느 누구도 돈 벌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냥 봐도 좀 돈 벌기가 좋아야 돼요. 돈 벌기가 나쁘면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쉬운, 돈 벌기가 쉬워야 됩니다. 사업성으로 좋은 거죠.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비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돈 벌기가 좋고 돈 벌기가 쉬워야 돼요. 이 인테리어 업계가 또 그래야 돼요. 돈 벌기가 좋아야 됩니다. 돈 벌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 대신 뭐는 놓치면 안 돼요? 퀄리티. 퀄리티는 놓치면 안 되겠죠. 돈 벌기가 좋고 돈 벌기가 쉽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업하기가 편해야 된다는 소리고, 직원들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고, 최적화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벌기 좋고 돈 벌기 쉽죠. 네. 한샘 자재 취급점, 이것도 정확하게 보셨어요. 한샘은 자재 취급하는 곳입니다. 취급점이에요. 정확하게 대리점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저희 경기 지금 남부팀으로 좀 나뉘었지만 그 수원 팀으로 이렇게 편입됐을 때 아주 유명한 분이 또 계십니다. 팀장님 계신데, 우리 팀장이 어쨌든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대표님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럴 테니 디자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디자인은 우리가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맞춰서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유통을 하십시오. 유통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현장에서 디자인한답시고 거기 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스템, 결제 시스템, 견적 시스템, 발주 시스템, 교육 시스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은 유통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디자인 본사에서 한다고요. 그죠? 그냥 돈 벌기 좋은 쉬운 한샘 자재 취급 참 보인다.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거예요. 예. 좀 이게 뉘앙스가 약간 살짝 기분이 썩 좋은 심리 상태에서 쓰신 거는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이 댓글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인정할 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죠.
평 단가도 높은데 최소 YP 업체 디자인 나와줘야 디자인 레이아웃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P 업체가 뭡니까? 나 이거는 모르겠다. YP 업체는 어쨌든 잘 나가는 업체의 그 기준 아닐까? 이 용어는 제가 모르겠다. 무식해서. 평단가가 높다. 그렇죠. 이게 평단가 200까지 가면 엄청 높은 거예요. 150만 돼도 상당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평당 100만 돼도요, 32평이면 3,200만 원이에요. 3,200원이 아니라고요. 싼 공사다, 싼 공사다, 힘들어 죽겠다 해도 3,200만 원이라고요. 어려운 거야. 근데 거기서 좀 더 올랐잖아요, 지금. 150에서 200까지도 올랐잖아요. 250까지도 막 오르고 그래요. 근데 하이엔드라고 명명하는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테리어 단가는 평당 200 이상 아니었습니까? 평당 250 이상 아니었나요? 인테리어 쇼 대표님이 전화 통화한 거 녹취한 거 이렇게 해준 거는 그 영상 본 거 같은데? 저 32평인데요. 인테리어 어떻게? 그 평당 100이고요. 모는 제외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 동네 업체 뭐 그런 거. 그리고 조금 디자인 한다는 데는 내 평당 뭐 저기 기억이 안 나.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200인가 250인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진짜 하이엔드, 말 그대로 하이엔드 업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이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있고 하이엔드. 네, 평당 350이고요. 네, 뭐 다른 건 뭐 들어가지 않고 네, 거기서 네, 이렇게 다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단가도 높은데, 그러니까는 인쇼가 지향하는 어떤 디자인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현재는 제가 봤을 땐 평당 150에서 200 정도의 업체들이 양성될 것 같고, 근데 아울이 없었다면은 조금 더 200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을 것 같고, 아울이 9mm 문선을 또 한번 터치해주면서, 그게 인쇼의 파급력이랑 같이 버프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쫙, 그죠? 9mm 문선이. 그럼 이제 120이나 130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근데 그 120, 130이라는 얘기가 그 9mm 문선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왜 120, 130 자꾸 150 얘기를 하냐면은 그 벽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라인 조명이 지금 인쇼 스타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9mm 문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벽을 걷어내야 된다고요. 그 일부가 됐던 전체가 됐던. 그리고 그 벽의 디테일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벽면당 스위치라든지 눈에 거스는 걸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150, 170이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9mm 문선만 하고 기존에 있던 등 그냥 뽕뽕뽕 달고 일실 1등 그냥 달고 그러면은 평당 100, 110 그냥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니까. 인쇼 스타일이 되려면 화이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몰딩도 좀 없애야 되고, 그리고 라인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포인트로 다다닥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인치 조명도 그냥 안전기가 달린 뭐 그런 쉬운 타입이 아니라, 지금 라인 조명도 그러잖아요. 안전기가 달린 게 있고 안 달린 게 있는데 지금 처음에 소개시켜 주신 건 안전기가 안 달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전기를 위해서 또 인입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인쇼 스타일이라고 칭해지니, 그러니까는 비용이 비싸지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 한 150에서 200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자, 평단가도 높은데 이게 최소 그냥 괜찮은 업체 디자인 나와줘야 디자인 레이아웃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디자이너를 뽑으라고. 디자이너를 뽑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 디자이너 뽑아서 하고 있냐? 유능한 디자이너 뽑아서 지금 하고 있냐? 단순히 그냥 따라하려고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의 능력이 있느냐? 디자인의 감이 있느냐? 연구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전곡을 찌르는 얘기예요. 손잡이의 정확한 역할. 이거 그냥 보면 야, 손잡이가 무슨 손만 잡아 당기면 되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분 말씀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손잡이가 이게 조형 수업이 있어요. 산디과 같은 경우는 조형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석고 같은 걸로 잡어. 그 다음에 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요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요렇게 잡느냐,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성이라든지 이 관절이 움직이는 뭐 회전, 뭐 반경, 각도, 힘이 느껴지는 것, 어디에 부하가 더 걸리고 어떤 근육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고 이런 걸 연구한다니까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봐봐요. 손잡이의 정확한 역할, 땡기는 거냐, 미는 거냐, 어느 쪽으로 하는 거냐.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다 빵 달아버렸다면 지금 그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서 사는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까지, 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막 운동도 좋아하고 막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손잡이 하나까지 좀 조용한 분위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즐기고 이제 감성적으로 좀 이런 분들 그런 거야. 손잡이 스타일 뭐 이렇게 스르르 열리는 이런 감성까지 다 계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박이장 디테일과 위치,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분들이 취미가 뭐고 옷을 어떤 걸 즐겨 입고 장롱에다 이불을 보통 넣는지, 네, 코트를 보통 넣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자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고객도 틀렸고, 자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 고객도 틀렸죠. 본인의 니즈도 모르면서 그냥 가격만 물어봤던 거지. 평당 얼마예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도 안 해주면서 평당 얼마예요? 라고만 물어본 거잖아요. 실제로 그냥 데일리 카가 필요한지, 진짜 여행용 카가 필요한, 자동차가 필요한지,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뭐 장거리 어떤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지,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모르면서 자동차 얼마예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격이잖아요. 인정하세요. 인정할 건 고객 여러분들도. 자기는 캠핑카가 필요했으면서 자동차 대리점에 전화해가지고 자동차 얼마예요? 예. 그러고선 소나타 사고 막,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러고, 가격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근데 결국 캠핑카는 막 더 비싸잖아. 용도도 틀리고. 모르고 여태껏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호갱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그거 맞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호갱이지. 자기가 무슨 디자인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온 거잖아. 평당 얼마요? 이렇게. 경종이에요 이거. 예.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업자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당 얼마입니다. 그러고 또 팔았잖아.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이. 누군 욕할 수가 없어. 고객 여러분, 업자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럼 벌써 잡혀갔겠지. 그만큼 여기가 막 엉망진창이었던 시장이었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장이었던 거야. 찾는 사람도, 원하는 사람도 자기가 뭘 찾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시장이었고, 파는 사람도 그냥 배타적으로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요. 그런 시장에 그런 죽어있던 고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휙 퐁당 떨어뜨린 게 인쇼라고요. 근데 퐁당 떨어뜨렸는데 우리한테 올 때는 뭐가 돼서 왔어요? 지금 막 좀 과한 표현을 하자면 쓰나미가 돼서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현상이냐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이냐라고. 내 집이라는 스토리, 편리하고 혁신적인 레이아웃, 이런 게 디자인이지. 이런 게 디자인이지. 이런 게 디자인이지. 맞는 소리. 유행 탄다고 너도 나도 하는 거 동종업계 사람으로 그리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제2의 인쇼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2의 인쇼가. 이것도 뭘 개성한 거예요? 인쇼가 멋지죠, 좋죠, 쌈박하죠. 그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가장 기초적인 점, 선, 면을 가지고 들이댔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점, 선, 면, 기초적인 걸 가지고 야, 이런 게 디자인이야 라고 디자인학과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조형론, 이걸 가지고 나온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야, 금 바르고 다이아 좀 박아버리고, 야 어때? 멋있지? 아 당연히 멋있지. 야 한번 가볼까? 이랬으면 이미 하나의 어떤 고 스타일, 기초적인 거 말고 봐봐요.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인테리어를 들고 나오지 않고 고단계의 인테리어 개념을 들고 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목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극히 기초적인 인테리어 개념을 들고 나왔어. 화이트, 점선면.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그리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 연구회가 필요한 거고요. 제2의 제3의 인쇼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럼 이 시장은 또 여전히 몰 개성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지. 그래서 제가 무화 디자인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덴나 프로젝트도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이 스펙트럼이 쫙 넓어집니까? 그런 걸 보는 순간. 금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정 확장을 하고 레이아웃을 극적으로 바꾼다든지, 천장을 드러내고 다시 치고 목공 비율이 높아지고, 아직 많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 커스터마이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 상대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한 좀 비싼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하드웨어 뭐 여는 것도 지금 비싸잖아요. 융스위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겠다고 또 개발하고 계시잖아. 이분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동종업계 사람으로 그리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리플을 이렇게 달았지만 나름 한 줄 딱 다 다르신 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렇게 돌을 휙 던진 게 퐁당 해가지고 이게 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인쇼 쪽에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좀 비꼬듯이 달잖아요, 리플을. 그럼 또 그걸 또 와가지고 막 죽여, 또 한 인간을 또. 그런 거는 좀 안 좋다라고 봐요. 아니 뭐 안 좋게도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네. 아 인쇼가 언제부터 대단했다고. 아 인쇼. 일부는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약간은 조금 좀 아쉽지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쇼에서 끝나면 안 되는 물결이라는 거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 근데 영향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시는 건데, 그걸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샘 같은 기업을 원하시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한샘은 파파파파파 찍어내가지고 쫙쫙쫙쫙 하는 거고, 그죠? 인쇼는 하나에 그냥 디립다가 쫙. 6시간 전에 올라온, 지금 한 7, 8시간 됐나? 아울 대표님 그 현장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건데, 저기 그거 올라온 다음에 제가 이거 올린 건데, 아울 디자인 한번 쳐볼까요? 한번 놀러가 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표님이.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소리는, 뭐 내용은 보십시오. 여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십시오. 리플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십니까? 얼마 걸렸다고요? 어이씨, 어떻게, 뭐야, 다시. 너무 커져 버렸다. 잘 보이시라고. 네. 잠깐 멈춰 놓고요. 리플을 한번 주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댓글이 어디 갔습니까? 댓글이 이렇게 댓글 보면은요, 한번 내려볼게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자, 여러분 보시오. 2달 걸렸답니다. 2달.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돈 또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행위입니까? 아울 대표님 그랬어요. 아니, 돈으로 치자면 지금 더 못 번다고. 후다닥 치고 빠지고 이게 더 낫지. 이게 시간 더 걸려가지고 금전적으로는. 근데 재밌지 않냐고. 디자이너분들 기분 좋죠? 이런 현장 들어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진짜 재밌어요. 나 지금 분당에 당장 4월부터 저 그 프로젝트 올릴 거예요. 공사 들어간다고요. 2주 단위로 잡아놨어요. 지금 2주. 4월 1일, 4월 15일, 4월 말, 5월 초, 이렇게. 근데 2달 걸린다. 2달. 근데 그 현장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평당 100으로는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까?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한번 히트를 한번 쳐볼까?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고,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2달 걸렸답니다. 2달. 고생하셨습니다. 저 여기 갔다 왔습니다. 네. 저 그 손잡이 없는 문 있잖아요. 밀어봤습니다. 네. 근데 난 손잡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냥 감성적으로. 네. 보세요. 한생 같은 기업을 원하시는 건지. 디자이너라면은 뭘 원할 것 같습니까? 시기 질투가 아니라 현 상황이 웃겨서 글 적고 갑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분 말씀이 한 말씀이 버릴 게 있었나요? 버릴 게 없었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이분 말씀이. 근데 모르긴 해도 같은 급의 인테리어를 하고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시오가 누구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까? 디자인을 전혀 모르던, 무엇을 사야 할지도 모르던 고객들과, 그렇죠? 무엇을 팔아야 할지도 몰랐던 우리 일반 업자들에게. 네. 그리고 고용의 기회가 없었던, 고용 당할 기회가 없었던 수많은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잘 우리가 엮어 나가야 돼요. 진짜 꽁꽁 싸매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한 개인이, 인간이 대기업도 움직입니다. 예.
이 하나의 개인 때문에. 혹시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요? 무엇을 꼭 알고 있는 것인 양. 이 인간이. 그렇다고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요.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 뒤지겠는데 나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 애정이 없으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분 나빠 흥 달아서 그냥 흥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다를 수가 없는 댓글이에요. 이건요 진짜 애정을 가지고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이거는 좋은 서로의 그죠? 이야기가 계속 돼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이거 모두를 위해서 관대하다 이러고 지금 가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도 경쟁이고 이것도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고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과 분위기가 어디로 흐르느냐, 같이 살기 위해 우리가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위해 하는 전쟁이냐, 아니면 누군가 또 하나를 죽여버리고 평정하기 위한 전쟁이냐. 저는 전자라고 보거든요. 이 전쟁의 취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또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제 딸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야 돼. 하여튼 미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